네, 안녕하세요. 배성원의 베이커리 스토리, 베베스토리입니다. 저희가 일반 주택을 통으로 임대를 해서 베이커리 카페를 한 이제 컨셉트로 오늘 이제 촬영을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어떤 장비들을 시공을 했고, 여기 주방의 평수라든지 저희가 배치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베이커리라기보다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 주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디저트 카페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오븐이 뭐죠? 네, 맞습니다. 컨벡션 오븐입니다. 그래서 우녹스 샤프로 4단짜리 오븐이 이제 2개가 쌓여 있고요. 빵팬은 600에 400 빵팬을 쓰는 컨벡션 오븐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요청하셨던 부분은, 내가 원하는 장비를 이 주방 안에 다 넣을 수 있느냐?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수가, 주방 평수가 한 12평? 커피 음료까지 해서 한 12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는 필요한 장비들을 최대한 오밀조밀하게, 어떻게 보면 업무 효율성, 생산 효율성이 좋게끔 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디저트 카페에서 꼭 필요한 컨벡션 오븐은 너무 용량이 크지 않고 3회짜리로 상하로 이제 2단을 나눠서 우리가 공간을 좀 절약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컨벡션 오븐으로만 생산할 수 없는 빵들이 있죠. 그래서 일부는 데크 오븐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발효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디저트 카페에 꼭 도우 컨디셔너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필수는 아니세요. 하지만 일부 빵 메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도우 컨디셔너하고 발효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번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빵의 비중이 높지 않다 보니까 발효기만으로도 충분하게 이제 세팅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믹서기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저트 카페다 보니까 20리터짜리 버티컬 믹서 한 대로 기본적인 반죽이나 생산을 다 커버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소형, 탁상형 케이크 믹서를 가지고 이제 휘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는 걸로 구성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케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드시다 보니까 주방 안에 뭐가 있냐면 음료 냉장고가 들어가져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음료 쇼케이스인데, 그렇게 밖에가 투명하게 보이는 음료 쇼케이스 냉장고가 2대가 들어가졌고, 나머지는 업소용 냉장고나 냉동고 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제품을 다 만들고 나서 보여줄 쇼케이스도 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쇼케이스 올리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쇼케이스가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카이에다 올려서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1층이라고 했는데 왜 그럼 스카이를 썼느냐? 반지하가 있는 1층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높이는 거의 웬만한 그 건물 2층 높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스카이 차량으로 넣었는데, 중앙에 또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어서 오늘 이걸 조정해 주신 스카이 사장님께서 정말 조심조심하게 해주셨는데, 도저히 안 돼서 제가 막 나무까지 막 자르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주방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전기 온수기가 좀 재밌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부에 상향식으로 달거나 벽이나 기둥에 이제 하향식으로 다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벽이지만은 빌트인으로 전기 온수기를 넣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인테리어 실장님께서 좀 센스 있게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공간적으로 대용량의 전기 온수기를 넣기 어려울 때는 미리 이제 협의를 해서 지금처럼 세정대 위에 올려놓지만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구조도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디저트 카페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설거지를 자주자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뭐죠? 맞습니다. 식기세척기입니다. 근데 단순히 식기세척기만 넣은 게 아니라 식기세척기와 세정대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렉 선반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디저트 카페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장비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집기류들, 이제 하부에는 냉장 테이블이 있지만 일체형 선반들을 달아서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2단 선반 이 사이에 밖을 볼 수 있는 투시창이 있어요. 이거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선반 높이하고요 투시창 높이랑 일치를 합니다. 너무 예쁘죠? 장비 업체와 인테리어 업체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를 가린다든지 아니면 높이가 맞지 않아서 안 예쁘겠죠.
주방을 설계를 하실 때 단순히 이제 장비 업체에서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 현장을 공사를 하는 인테리어와 충분한 소통을 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주방에다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일체감이 있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 그냥 계량 작업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도 포인트가 4가지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저거 너무 좋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콘센트가 여기 있어요. 실제로 많은 매장에서 이렇게 작업대 상부에 내가 믹서기라든지 핸드폰을 충전한다든지 인덕션 같은 걸 쓸 때 콘센트가 필요한 자리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연장선 같은 거 사셔다가 막 지저분하게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 장비 업체와 인테리어 업체가 미리 이제 소통을 해서 정확히 쓰기 편한 위치에 콘센트를 이렇게 여비로 만들어 드리면 생산 효율성,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 높이가 상당히 높죠. 60cm입니다. 60cm면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소형 믹서기가 안으로 쏙 들어가죠. 우리 그냥 선반을 짰는데 요만큼 낮아서 믹서기가 안 들어가져서 믹서기 그냥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불편하게 쓰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믹서기 높이에 맞추면 사용 안 하실 땐 안으로 쏙 넣을 수 있는, 별거 아니지만 사실 이런 작은 디테일이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컨설팅 받으셨을 때 만족감으로 오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 좌측에 있는 건 냉장 테이블이에요. 또 우측에 있는 건 계량 작업대입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좁은 주방에서도 넓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가면 나중에 이제 시공 받으셨을 때 제가 정말 컨설팅을 잘 받았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네, 보이시면 뒤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날개를 달아놨죠. 이 틈으로 먼지라든지 밀가루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나중에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날개를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뒤로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저가의 작업대나 이런 걸 쓰셔도 상관없겠지만 조금 더 내가 투자를 해서 이런 맞춤형 집기류를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내 주방에 딱 맞는, 그래서 매일매일 작업하는 이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을 여러분들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믹서기가 세종대와 가까이 있어야 된다. 실제로 이제 20L짜리 버티컬 믹서기긴 하지만 볼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매번 들고 세종대까지 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시공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세척을 할 때 이 거리를 최단 거리로 유지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 손이 뻗는 이 공간밖에 안 됩니다. 반죽을 하시고 휘핑을 하시고 넣어서 세척해서 다시 꽂을 수 있는, 너무 편리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설계 시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비어 있지만 공간이 허락한다라면 우리가 까치 선반 같은 거를 둬서 믹서기에 들어가는 뭐 훅이라든지 휘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 수 있게끔 해놓으면 훨씬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세팅을 하고 나서 실측 후에 나중에 여기다 이제 봉거리 선반 등을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생산한 메뉴를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위에서 나온 접시나 이런 것들을 아래로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매번 계단으로 내리기는 어렵겠죠. 원래는 없었는데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더메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더메이터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더메이터 바로 옆에 세척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메이터는 동쪽에 있는데 세척기가 서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 역시나 또 들고 다녀야 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작업하는 작업자들끼리 부딪힐 수도 있겠죠. 물론 건물의 구조 때문에 100% 다 내가 원하는 위치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먼저 더메이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짜맞추기를 하는 것보다는 주방 세팅을 해놓고 이상적인 자리를 찾는 게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짜잔! 여러분들 이게 전기 분전함입니다. 빵집을 하던 카페를 하시던 일반적인 차단기 분전함으로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기 증설이라는 걸 하고 그 증설된 용량을 허용할 수 있는 이런 용량에 맞는 분전함을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 증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세요.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 우리 매장에 필요한 전기를 늘리는 걸 전기 증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 증설은 한전에 우리가 분납금을 내고 한전에서 필요한 전기만큼을 우리 건물에다가 땡겨주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한전에서 전기를 필요한 만큼 땡겨줬다 하더라도 계량기라든지 변전소에서 내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이 분전함 시설까지 인입공사라는 걸 하셔야 돼요. 정해진 상가라든지 큰 규모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인입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기 증설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한전에다가 증설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그렇게 정해진 환경에서 내가 뭔가를 제약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물에 전기가 남아 있어도 그 인입공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인테리어 비용에서 크게 오버가 되거나 드물게는 인입공사 자체가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여포실을 같이 얻어서 그 전기를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내가 원했던 부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전기에 관련된 거는 전에 제가 LVM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쪽에 보이시죠? 네. 요거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공사 비용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한전에 전기 증설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인입선 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입선 공사는 인테리어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측에서 건물 관리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분전함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전기 증설을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크게 세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헷갈리면 전화 주세요. 전문적인 베이커리 매장이 아닌 디저트 카페를 추구하는 매장의 필수 주방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커피 음료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들 보이시죠? 너무 깔끔하게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처음에 이 홀이 좀 좁아서 어떻게 할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디귿자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간을 이렇게 디귿자로 꾸미면 훨씬 더 넓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기 그라인더가 들어가고요. 커피 머신기, 핫워터 디스펜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피를 뽑을 때 그라인더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순서겠죠. 만약에 얼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제빙기를 통해서 얼음을 담아서 타원해서 이제 고객한테 나갈 수 있는. 또 이 앞쪽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블렌딩 음료를 하시는데도 충분한 공간 사이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물론 상부를 이렇게 깔끔하게 꾸미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하부에 들어가는 수납과 그다음에 언더카운터식으로 들어가는 제빙기, 그다음에 이런 냉장 테이블 등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인면도를 잘 짜지 않으면 실제로 나중에 얘네들이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나중에 시공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운터를 제작을 할 때는 평면도만 그리지 말고 인면도까지 그려서 인테리어 시공하는 팀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구매하려고 있는 이 장비들의 스펙을 정확히 전달해서 높이라든지 폭을 정해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면에 보이는 냉장 테이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제빙기, 요 사이 틈이 있는데 아직은 완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스트 박스로 쓸 자리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내리고 나서 남은 찌꺼기 통을 버리는 공간인데 이쪽에다 이제 필터 같은 것들을 다 몰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필터 교체하시기도 용이하고 더스트 박스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게끔 좀 넓게 뽑아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좁은 주방, 매대를 넓게 만들 수 없다라면 이렇게 디귿자 구조로 만드셔서 넓게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만 봐서는 저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게 뭐냐면 쇼케이스 기계실을 마감하는 마감 부위예요. 제가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장비 업체하고 인테리어 업체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쇼케이스를 넣기도 어려워지고 설령 쇼케이스를 어떻게 넣었다 하더라도 이 마감이 분리가 안 돼 버리니까 전면으로 장비를 집어넣어야 될 때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 여러분들 영상에 지금 보이시죠? 쇼케이스하고 벽하고 공간이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미리 마감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장비들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방으로 가는 동선이 좁다라면 이렇게 마감 부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선 쇼케이스를 시공을 하고 마감을 한다. 꿀팁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정말 좁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상태로 마감이 끝나버렸다라면 이쪽으로 장비 반입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쇼케이스를 시공하기 전에 미리 주방으로 들어갈 장비들을 다 시공을 하고 나서 쇼케이스를 자리에 놓고 아까 보셨던 쇼케이스 마감하는 장비로 마감을 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간단한 걸 몰라서 쇼케이스 마감 부분을 장비 넣을 때 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라면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작은 차이를 무시하면 큰 돈이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세요.